개원사들이나 소속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것이고요. 예,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놓고 강력한 시행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인터넷과 SNS상의 악플을 없애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기사가 크게 나도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통보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교수님? 일단 먼저 선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각국에서 아마 누군가가 추천을 했을 것 예. 같은데 아마 언론사들이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최종 이제 선정이 돼서 인터뷰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는 그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오픈되기 전에 명단이 저렇게 다 발표가 돼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여성 인권, 특히 이제 성폭력 방지와 연관된 다양한 어떤 법이나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이제 변화 중에 저도 일부를 일조를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그런 이유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강력 범죄나 네. 이런 범죄들을 끊임없이 추적해 왔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네. 어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런 측면이 많이 고려가 됐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이제 프로파일러가 지금은 이제 경찰청에서 특채를 해서 내부 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일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민간인들이 결국은 자문 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제도로 구축되는데 일조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도 자주 나와 주시는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국제적으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또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 설리 씨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 교수님 보셨습니까? 네, 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 저도 이 아직 뭐 너무나 25살밖에 안 된 앞날이 창창한 젊은 이제 여배우가 결국에는 인터넷에 이제 올라온 무책임한 댓글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받다가 결국은 사실은 이제 자살 시도를 그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울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우울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는 이 어린 여배우가 그와 같은 악플러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숙제를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과제를 던져놓고 이 안타까운 이제 그 젊은 배우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죠. 네. 예, 설리 씨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 대중이라도 대중은 설리 씨가 그런 악플의 직면에서도 당당하게 맞섰다. 그래서 설리 씨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속으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상처와 아픔이 계속 켜켜이 쌓였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는 설리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이제 속보로 저걸 접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악플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시에 뭐 설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아닌지, 첫 일보니까요. 아니면 뭐 유서가 있는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없는 상태인데도 첫 속보를 보고 제 드는 느낌이 이제 악플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유아인 씨의 얘기인 거고요. 표현의 자유를 과감하게 표출한 신세대 아이콘이라는 설리 씨를 높게 평가하는 이제 글인데, 근데 세상에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싫어해요. 예. 누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욕먹는 거 다 싫어하죠. 다만 사람마다 그것을 감내하는 어떤 인내력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들 싫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참 입에 말하기도 참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물론 뭐 우울증을 알지 않았건 그 전에도 그런 스스로 목숨 끊는 시도가 있지 않았던 건 간에 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세상을 스스로 등지려고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런 행동으로 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악플을 달면서 과연 무엇을 얻는 건가?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서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을 때 본인은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지, 본인은 무엇을 얻는 건지, 본인에게 무슨 장점이 있는데 상대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건지 한번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 그 심리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해서 그냥 한 가지의 특이성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많이 늘기는 했으나 이제 그런 경우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이 이제 한 가지 유형은 뭐 이 대상이 되는 연예인이든 요즘은 일반인들도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당사자하고 악플러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제 엄벌에 처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올리는 글들 중에는 상당히 허위로 날조된 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밖에 없이 상대가 상처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까지는 생각지 않고 그야말로 뭔가 센세이셔널한 글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좋아요를 뭐 눌림을 당하고 이런 일종의 존재감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오프라인에서는 본인이 존재감이 없다 보니 온라인에서라도 본인이 뭔가 좀 액티비티를 한다는 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살아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후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부정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라 아마도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뭐 입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상당 부분 좀 차등의 처우가 제시가 돼야 될 거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성이기 때문에 뭐 엄벌에 처해야 되겠지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설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계속 설리의 어떤 그 기사 밑에다가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악플러를 잡았더니 결국에는 아무도 아니고 뭐 딱히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명문대생이었다. 네, 이런 이제 기사가 난 동갑내기. 네, 동갑내기 명문대생. 그러니까 아마도 글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만한 위치였던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그런 사고를 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뭐 이것저것 일들을 막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다 보면 누구에겐가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올렸던 거죠. 그 명문대생이란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설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결국 취하를 하고 보니 결국 고소를 당해도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널리 퍼지게 돼서 오히려 그것이 더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예. 참 얼마 전에 이 설리 씨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저도 SNS에서 어떤 기자분이 저는 잘 모르는 기자분인데 그런 댓글과 관련해서 그런 글을 쓴 게 기억이 나네요. 너무 나쁜 글을 자꾸 올려서 정식으로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대요. 네. 그랬더니 그 댓글을 단 사람이 이 글을 정말 보실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꼭 그 댓글의 상대의 반응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의 그 순간의 감정 표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성 댓글 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온라인 특히 이제 인터넷은 일종의 이제 그 표현의 욕구의 배설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글을 올렸을 때 상대방이 실존하는 인물이고 얼마나 상처를 받겠나 이런 것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한 채 그냥 그야말로 그 순간순간 그냥 배설하다시피 하면서 표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하는 와중에 어떤 경우에는 클릭 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좋아요가 눌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존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지금 그런 장난과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는 이게 장난이 더 이상은 아니고
뭐 이 댓글로 너무나 큰 이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는 연예인들이 지금 설리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제 윤이라는 연예인도 있었고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최진실까지 사실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악성 댓글 때문에 예. 뭐 많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뭐 한자라도 올리실 때 이게 상대방은 실존하는 인물이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이제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준실명제라고 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실명제면 실명제지 왜 준자가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뒤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준실명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가지고 이것은 이제는 언어 폭력의 자유, 간접 살인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준실명제가 도입을 해야 된다 생각. 네,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네. 법안이 발의되면은 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인터넷 관련해서 뭐 준실명제도 사실상 실명제와 버금가게 누군가 글을 쓰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 수 있게 아이디 같은 거에 다 네. 나오게 네, 그렇게 하자는 얘기겠죠. 네, 실효성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실명제 도입한 적이 있죠. 아마도 이제 윤이라는 연예인이 사망한 이후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이제 뭐 실명제의 그 실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악성 댓글이 그 전에 전체 게시물 중에 13.9%를 차지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실명제를 도입하면 현저히 줄어들 거다. 이러고서는 이제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2007년도에 도입해서 2012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0.9포인트, 9% 정도가 줄었다. 0.9%. 그러니까 거의 1%도 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포털에서 자기 아이디 받는 게 뭐 종합 복수로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저 허위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가입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름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결국에는 알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효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2012년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예. 사실은 실패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히 실명제만 도입한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해결이 될지는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가 네. 보기에 인터넷 준실명제 이것 말고 또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행법으로는 이 악플 다는 사람들 처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거 시청자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벌을 네. 가능하죠. 처벌을 가능.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보시면 세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케이스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욕하는 경우, 예. 욕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형법상 모욕죄로 규결이 돼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최대한 그렇게 처벌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욕설이 아니라 사실관계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쓰는 경우 있고 허위 사실 쓰는 경우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쓰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법정형의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인터넷 공간에 쓰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법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욕설이냐, 진실한 사실이냐, 아니면 허위 사실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좀 달라지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은 가능한데 이런 법 규정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악플은 달리고 있고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명제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아마 가입이 가능한지 네. 실명인데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설리 같은 경우에도 기획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기획사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 이제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좀 부탁을 한다. 이런 이제 호소를 하다가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와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런 경위라서 지금 이제 뭐 그 연예가에서는 이 이제 어린 연예인들 특히 이제 기획사에서 이것을 좀 대리해 가지고 법률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방법들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언급이 되는 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예컨대 외국 같으면 이게 범죄가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혐오 행위를 하면 이것도 다 혐오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렇습니다. 혐오. 네, 뭐 특별한 이제 어떤 직업군이나 특별한 인종이나 또는 뭐 지금 여성에 대한 이런 이제 어떤 혐오적인 발언들이 문제이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혐오 방지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비교적 상습적인 혐오 스피커들을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이런 이제 조항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포털의 책임을 늘리는 방안들이 이제 최신 뭐 최진리법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논의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포털에 올라온 댓글을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다 삭제하는 겁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댓글들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짧은 기간 안에 삭제하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